현재 경매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한 달 전 올린 빌라 경매 영상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액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빌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2024년부터 소액으로 경매가 가능한 빌라들만 파고들었던 제가 관심 가진 빌라 물건 3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에서 허그 보증 변경이라는 독특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빌라 감정가보다 임차 금액이, 즉 전세 가격이 높아도 임차인에게 부족한 임차 금액을 더 주지 않아도 되는 물건입니다. 입차 가격만 생각한다면 다른 권리 분석은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경매 초보가 하기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그 보증 변경이 붙은 모든 빌라가 다 가능하진 않습니다. 또 경매로 쏟아지는 빌라 경매가 많은데 정말 단기 매매가 가능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경매 예정 물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가져온 물건은 총 3개입니다. 4월 24일의 경매 날인 2024 타경 120986, 2024 타경 125547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경매 날인 2024 타경 135773입니다. 3건 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2024 타경 120986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직선거리로 5호선 화곡역에서 500m, 2호선, 5호선 까치산역까지는 약 700m 정도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용 승인 날짜가 2021년도 7월로 아직 5년이 안 된 4년차 신축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나 땡땡씨는 2021년 7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7월 2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까지 2억 6천만 원으로 명확히 써져 있는데요. 임차인 이름 아래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날짜와 금액까지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이건 해당 물건의 임차인 나 땡땡씨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같은 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경매 물건이면 이 날짜와 금액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 써있는 비고란에 의해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 나 땡땡씨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원래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어도 낙찰 가격이 1억이라면 1억 6천만 원의 차액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빌라의 전형적인 등기로 근저당, 즉 대출 없이 소유권 이후에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바로 메꿔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서대문 세무서에서 압류가 걸려 있어 걸리지만 이번 물건은 허그 보증 변경건이므로 세금이 많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편하게 입찰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거실과 방 한 개인 1.5룸 물건인데요. 화곡역, 까치산역 인근 비슷한 거리로 1.5룸은 2억 3천만 원 위아래로 매물이 나와 있고 2룸은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1.5룸도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저라면 1억 8,500만 원 전후로 입찰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에 나온 물건들보다 약간 할인해서 2억 1,500 정도에 내놓는다면 3천만 원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물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싸게 낙찰받아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빨리 파는 것이 빌라 매매의 기본 규칙이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제가 받으면서 파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4년차 신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 125547입니다. 이 물건은 바로 전 물건의 반대편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까치산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65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물건은 4년 된 신축이었던 바로 전 물건과 다르게 약 15년 정도 된 빌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3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들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자 경매 신청권자인 이 땡땡씨의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있고 전세금도 써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고 이 땡땡씨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써져 있습니다. 역시 비고란에 허그 보증 변경권 내용이 써져 있네요. 문제는 조땡땡씨인데요. 보증금도 없고 전입신고일자도 21년 1월 9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상 실제 임차인인지도 불분명하고 임차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따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고 소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건은 투룸이고 1층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남같이 초직주 근접이 아닌 이상은 1.5룸,
즉 나만의 방에 하나 있는 이상인 것으로 선호하는데요. 1.5룸보다는 거실 하나, 방 2개인 것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겠죠. 또 1층이긴 한데 반지하 대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대략적으로 한 세대당 차 한 대씩이 가능해 보입니다. 외부에 6대, 지하 6대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로드뷰로 보기엔 지하 주차장이 잘 보이지 않아 실제 탐방을 가야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열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의 1층보다 1층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므로 1층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도 매매나 임차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연식의 투룸 구조의 빌라들은 현재 시세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이하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저라면 이번에 입찰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약 1억 5천3백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 물건의 조회수는 상당히 낮고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 물건이고, 두 번째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1층이지만 2층 같은 1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2022년도, 즉 빌라 가격이 제일 높았을 당시 1억 100만 원이라는 공시지가였지만 그 이후와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1억 이하의 공시지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공시지가는 9,430만 원입니다. 즉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등이 없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가능성을 기다리면서 임차를 놓는다면 꽤 괜찮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는 안 됩니다. 전세를 주는 순간 임차인이 나가려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돌려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를 보시면 이 다세대 건물은 토지를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다른 다세대 건물에 비해서 세대당 주차 비율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큰 대지 지분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신축 물건은 건물 면적 21제곱미터에 토지 15제곱미터입니다. 대략 건물 면적 대비 75%인데요. 그에 비해 이 물건은 건물 면적은 31제곱미터에 대지 지분은 24.8제곱미터입니다. 이 물건은 건물 면적 대비 토지 지분은 약 80%입니다. 세 번째로는 1층인 이유입니다. 해당 건물은 오래된 다세대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층과 탑층은 비소노층인데요. 이 건물의 1층은 다른 화곡동 1층에 비해 약 1.5층 정도의 높이로 위치해 있어 굉장한 메리트를 갖습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저는 이 빌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재개발 물건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재개발 물건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5월 1일 1회 유찰되어 시작하는 2024 타경 135773입니다. 해당 물건은 까치산역과 약 600m, 화곡역과 직선거리 약 500m 위치해 있는데요. 또한 바로 옆에 까치산 근린공원이 있어 환경이 다른 빌라들보다 좋습니다. 이 빌라의 장점은 밀집형 빌라이라는 것인데요. 밀집형 빌라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건물 한 채 한 채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4개 동 이상의 같은 브랜드로 묶여 있어 아파트처럼 관리가 될 수 있는 빌라인데요. 총 5개 동의 빌라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21년도에 지어져 5년도 안 된 신축 상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김땡땡씨의 전입신고일, 확정날짜일, 보증금까지 적혀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도 날짜와 금액이 모두 같습니다. 비고란에 역시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살펴보면 역시나 다른 근저당은 없고 임차인인 김땡땡씨의 임차금으로 대출 없이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고양 세무서와 임차인과 허그만 잡혀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같은 빌라 매매, 전세, 월세 물건이 전혀 없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2023년도에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고 월세는 1000에 65, 200에 40, 500에 50 등으로 기대치보다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던 2023년도에 무려 2건이나 거래되었다는 건데요. 그게 2억 6천만 원 후반대이니 1회 유찰가이면 1억 9,360만 원에 받아도 2억 3천만 원 정도에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연식과 구조의 빌라들이 2억 1천만 원의 전후로 매물이 나와 있는데 그런 매물보다는 화곡역과 치선역과는 더 가깝고 밀집형 빌라라는 점으로 인해 보안과 관리에는 좀 더 쾌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허그 보증 변경은 정확한 명칭은 허그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입니다. 이것은 2024년 2월 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와 무한적으로 유찰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허그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발표한 것입니다. 원래는 3억짜리 빌라에 2억 9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1억의 낙찰을 받아도 부족한 임차인의 보증금인 1억 9천만 원 정도는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회 유찰이 아닌 8회에서 11회까지 유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건물값이 몇백만 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된다면 허그 입장에서는 임차인 대신 받아야 되는 돈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지고 기간 또한 무기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상승을 해야 회수가 가능해져서 허그에서는 낙찰이 되어 허그에 떨어지는 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3억짜리 빌라에 세입자 전세금 2억 9천만 원이어도 내가 만약 1억에 낙찰을 받는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개 허그 보증 변경은 임차인이 이미 집을 비웠기 때문에 명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엄청 싸게 낙찰받아 싸게 팔거나 혹은 시세에 팔면 단기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막 발표된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다가 2024년 상반기가 끝이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물건은 나오고 있으니 전세 사기라는 그 하나의 사건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간에 회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에 나서고 있지만 아파트 입찰에 비하면 경쟁률이 많이 낮은 편으로 블루오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제외한 1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고려해볼 만한 물건들인데요. 하지만 아무 지역의 허그 보증 변경권에 물건을 입찰하면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곳들만 입찰을 해서 가져가야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는데요. 허그 보증 변경권이나 다세대 등을 도전하신다면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3가지 조건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 이 4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와 연결된 주요 지하철의 역세권. 두 번째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있는 곳. 세 번째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네 번째로, 최소한 2룸 이상, 정말 최소한 1.5룸 이상의 집일 것입니다. 포인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야 금방 팔린다는 점입니다. 모든 차익을 다 먹으려고 하면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다세대 연립 실거래 지표를 24년 12월부터 4월 현재까지 보면 화곡동에서 거래된 빌라의 수는 약 391건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좀 놀랐는데요. 매년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함께 사회초년생들의 실거주에 적합한 역세권 빌라 밀집 지역들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가 어렵든 좋든 실거주로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빌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허그 보증 변경 물건은 나온 지 1년이 지났고 지금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현재 지지옥션 첫 페이지를 보면 전세사기 관련 경매 물건의 진행 중인 물건 수는 1982건으로 앞으로 예정 물건은 8397건입니다. 합쳐서 1379건인데요. 역발상으로 생각해본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보지 말고 딱 수도권만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서울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영상의 길이가 평균보다 좀 길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소액으로 빌라 단계 매매하는 물건들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현재 아파트 경매는 계속해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는 62명이 넘는 입찰자가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부동산에 가서 급매물을 사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심도가 낮지만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빌라 물건을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쉬운 허그 보증 변경 물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허그 보증 변경권에 대한 영상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유심히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채널에서 말하는 소액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의 갭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증폭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 투자자 여러분들의 소액이 커갈 수 있도록 진실되면서 제가 입찰할 만한 물건들로 계속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벚꽃이 지고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물건 중 추천 물건 리스트를 PDF 파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 제가 명의와 돈만 있다면 입찰해볼 물건들로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